예, 안녕하세요. DI 파트너스의 맥스 원장입니다. 예, 오늘 주제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extracurricular activity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흔히 교내 활동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교내 활동은 아닙니다. 교내, 교외 활동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extracurricular activities라는 거는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원서를 지원했을 때 뭐 커먼 앱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0개를 써야 되고 UC 원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항목별로 나눠서 써야 됩니다. 예, 봉사활동 항목이 따로 있고, 뭐, work experience가 따로 있고, school activity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outside school activity가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원서를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activities를 기입하는 방식은 다른데, 공통적인 건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제 대학교를 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거죠. 중요한 기준은 왜냐면은 두 가지 측면인데요. 하나는 여러분들의 에세이의 소재가 돼요. 여러분들이 다양한 에세이를 쓰는데 그 에세이의 소재가 모두 다 이 사실관계인 extracurricular activity에 귀속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extracurricular activity 안에서 다양한 가치들이 발견되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 안내의 핵심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어떤 활동이 좋냐 안 좋냐, 그리고 어떤 활동을 해야지만 좋은 학교를 갈 수 있다 라는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답은 이와 같습니다. 좋은 활동은 없어요. 특히 더 가장 좋은 활동은 없습니다. 내가 어떤 특정 활동을 했다고 해가지고 좋은 대학교를 가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어느 활동을 안 했다고 해서 또 대학교를 못 가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활동이란 거는 각각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가치들 개별의 가치 혹은 가치들 간의 합산이 어떠한 지원자의 모습을 나타내느냐가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extracurricular activity를 기재할 때는 단순히 나열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활동을 통해 가지고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그리고 어떠한 면모를 보이고 싶은지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발표를 시작할 때 명심해 둬야 되는 거는 절대로 가장 좋은 활동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학교들은 뭘 볼까요? 활동들을 했을 때 단순히 숫자를 볼까요? 아니면은 이름을 볼까요? 크게 나눠보면 딱 세 가지를 봅니다. 제일 먼저 duration, 참여 기간이죠. 두 번째는 role, 여기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achievement거든요. 여기서 어떠한 성과를 얻었는지. 이걸 간단히 설명하자면은 duration은 솔직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여자친구가 있어요. 아니면 남자친구가 있어요. 진짜 사랑하는 관계라면은 1년에 한 번 만날까요? 아니죠. 사랑하는 관계라면은 일주일에도 네 다섯 번 만나도 부족하잖아요. 이게 duration이에요. 여러분한테 진정한 의미가 있는 활동이라면은 하루도 그거를 못하고 보낼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많은 원서를 검토했을 때 에세이에서 특정 활동이 제일 자기한테 중요하대요. 그럼 저는 항상 제일 먼저 보는 게 얼마나 오래 했는지 봐요. 그런데 뭐 일주일 했어요. 이건 다 거짓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활동의 크기보다는 duration을 보세요. duration 안에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얼마나 헌신적인지, 그리고 이게 여러분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이러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role인데, 이 안에서 내가 과연 어떠한 직책이 아니라 과연 내가 무엇을 했냐라는 거예요. 오래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9학년 때 단순 멤버였다면은 10학년 때도 멤버일 수는 있지만 11학년, 12학년이 되는 순간 그 안에서 본인의 역할이 조금 더 커지거든요. 제가 이거는 타이틀이라고 안 쓰고 롤이라고 한 건 뭐냐면은 책임이 그만큼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책임이지 여러분들의 타이틀이 아니에요. 아무리 작은 책임이라도 그러한 일을 여러분들이 했다면은, 그리고 대학교에서는 그러한 일을 했는지 여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안 좋은 건 뭐냐면은 4년 동안 여러분들이 이 활동을 했다고 칩시다. 근데 4년 내내 그냥 멤버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첫 번째 항목인 duration에서는 맞아요. 4년 동안 했으니까. 그런데 role적인 측면에서는 이 학생은 매우 소극적인 학생이에요. 4년 동안 내가 좋아하는 그 무언가를 했다라면은
그리고 그 안에서 어느 정도의 진실성을 보였더라면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그 롤은 증가하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책임도 더 많아지게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원서를 평가할 때는 이 또한 보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은 이제 achievement인데 어떠한 성과를 냈는지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흔히 많은 사람들이 활동이나 기타 원서를 작성할 때 성과 위주로 작성을 해요. 물론 성과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서에서는 여러분들의 그 academic achievement, honors, 기타, 그 다음에 awards를 표기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결과론적인 성과도 중요하지만 이 성과라는 거는 그 과정도 중요하거든요.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들이 건물을 하나 만들고 싶어요. 1년에 만들면 부실검사예요. 공사예요. 근데 이게 3, 4년 걸리죠.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어떤 활동을 할 때는 내가 어떠한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어떤 활동을 추진한다고 해서 그게 바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대학교에서는 그거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보다는 어떠한 결과를 낳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즉 achievement 부분 안에서는 성과 및 노력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개념이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학교들이 보는 우리 세 가지 요소들을 봤거든요. 먼저 duration, 두 번째 role, 그 다음에 achievement. 그런데 앞서 설명했듯이 이러한 서술적 내용 뒤에는 그 안에 갖고 있는 내면적인 가치와 의미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활동을 진행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우리가 뭐가 좋은지를 말하기 전에 뭐가 안 좋은지를 먼저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될 거고 다양한 기회가 있을 거예요. 우리의 대전제는 그 어떤 활동이 가장 좋은 활동이 될 수는 없어요. 그게 기본 전제예요. 하지만 안 좋은 건 있어요. 세 가지로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간이 짧은 활동들이에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 2학년 아니면 9, 10, 11학년은 다 놀고 12학년 원서 넣기 바로 직전에 어느 활동을 시작했다고 쳐요. 아니면은 1년 내내 아무것도 안 하다가 여름방학 때 일주일 동안 단기 봉사활동을 갔다고 쳐요. 이런 것들이 다 이 짧은 활동이거든요. 이 짧은 활동은 그 규모 면에서 클 수는 있지만 진정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단어죠. 기간이 짧다라는 거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 여러분의 진정성이 결여된 활동이에요. 그래서 그 활동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얘기하려 그러면은 읽는 사람은 믿기가 힘들어요. 얘가 과연 진실되게 이거를 한 건지 아니면은 전략적으로 한 건지.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은 활동의 첫 번째 요건, 짧은 활동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거는 조금 트리키한데 제가 제목 자체는 Name-Centered Activities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름 중심적인 활동, 즉 큰 회사 아니면 누구나 다 알만한 단체에서 내가 활동을 해야지 좋은 활동이구나 라고 하는데 절대 아니거든요. 흔히 많은 학생들은 여름방학에 서울에 들어오면은 이렇게 저랑 얘기를 해요. 뭐 서울대학교 리서치 랩에서 인턴 하는 건 어떤가 일주일 동안 아니면은 뭐 로펌에서 일주일 인턴하는 건 어떤가요? 근데 저는 항상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부러워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되게 회의적이에요. 일단 먼저 봅시다. 일주일 동안 일하는 거는 저희가 먼저 말했던 짧은 활동에 해당이 돼요. 그것 자체부터 지금 레드 플래그가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말했던 두 가지, 로펌이나 아니면은 대학교 연구소에서는 고등학생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대학교 교수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엄청나게 중요한 연구를 해야 돼요. 고등학교 학생 쓰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로펌의 파트너예요. 매우 복잡한 그리고 개인정보가 많은 사건이에요. 고등학생 쓸까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삼성 임원이에요. 그리고 매우 전략적인 그 사업 판단을 해야 돼요. 고등학생 쓸까요? 안 써요.
이렇게 큰 회사들을 갔을 때는 이름은 뭐 괜찮겠지만 안에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기관의 명칭보다는 그 안에서 내가 조금 더 실무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데 가는 게 좋습니다. 한 사례로 몇 년 전에 저랑 뭐 대학교 준비를 하다가 MIT 간 학생이 있어요. 이 학생도 여름에 뭐를 할지 되게 고민했거든요. 부모님은 당연히 그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무슨 스타트업 컴퍼니 가가지고 일해라. 아니면은 내가 대학교 연구실에 넣어주겠다 했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달랐어요. 얘가 컴퓨터를 되게 좋아하고 그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쪽으로 좋아해가지고 야, 너 그냥 용산 전자상가에 가서 일하는 건 어떠니? 거기 1인 기업도 많은데 거기 가서 너 컴퓨터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거기서 하는 게 되게 좋을 거다. 결국 용산 전자상가에서 얘는 2달 동안 일하고 왔어요. 나중에 그 이력서에서 얘가 뭘 했는지를 적어보니까 큰 회사에서 했던 거와 비교도 안 되게. 왜냐면은 1인 회사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할 게 너무 많았어요, 얘가. 이런 식으로 안 좋은 활동은 뭐냐면은 이름 중심적인 거예요. 오히려 내가 가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게 결과 중심적으로 나와야죠. 그럼 마지막은 뭐냐면은 이제 sporadic suspended activities. 조금 어려운 단어가 많이 있습니다, 이 안에. 이건 뭐냐면은 그냥 단편적이고 통일되지 않은 활동들이에요. 그냥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이것도 다시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이거 되게 안 좋거든요. 제가 요 다음 편에 나올 그 activities 2라는 그 발표 내용에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지만 본 내용에서는 이 sporadic activities라는 거는 통일되지 않은 활동들이에요. 통일되지 않는 거는 일단 괜찮아요. 9학년 때, 10학년 때는 아무거나 막 해도 되지만 적어도 11학년, 12학년 때 와서는 여러분의 활동들이 이제 좀 집중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9학년 때부터 12학년 때까지 모든 활동이 통일성 없이 주제 없이 그냥 남발돼 있다면은 이 또한 되게 안 좋은 활동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죠. 제일 먼저 대학교들이 보는 게 뭔지, 액티비티를 판단함에 있어서 3가지 기준 뭐였죠? duration, 기간이 되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롤이 무엇인지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의 성과, achievement. 근데 achievement 안에는 결과론적인 성과도 있지만 과정론적인 성과가 있다는 걸 알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본 건 뭐냐면은 그러면 어떤 게 안 좋은 활동이냐. 안 좋은 활동도 3가지 기준이 있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 기간이 너무 짧은 활동들. 두 번째, 실질적으로 한 일은 없지만 그 기관 이름만 큰 활동들. 세 번째는 뭐냐면은 적어도 11학년까지 와서도 불구하고 통일되지 않은 짧은 활동들로 구성된 이력서는 매우 안 좋은 이력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했던 내용을 종합해 보면은 솔직히 가장 중요한 활동은 없다라고 했죠. 그리고 각 활동마다 그 뒤에 내재되어 있는 가치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활동을 선택함에 있어서 아니면 이력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아니면 원서에서 어떤 활동이 나한테 중요한지 판단함에 있어서 초점을 둬야 되는 거는 가치이지 그 활동 자체가 되면 안 돼요. 다시 말하겠습니다. 활동 자체에 집중하지 말고 그 활동들이 내포하고 있는 가치가 뭔지 그리고 내가 이 활동을 통해 가지고 그 가치들을 충분히 실현해 나가고 있는지 이 부분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 나오는 제가 9가지 활동에 대해서는 단순히 활동뿐만이 아니라 그 활동 뒤에 어떠한 가치들이 숨겨져 있는지 그리고 그 숨겨져 있는 가치들을 여러분들이 확인된다면은 만약 여러분들이 그 활동을 하고 지금 있다면은 내가 이런 가치를 충분히 나타내고 있는지 한번 진단하는 중요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그 활동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강조해야 되는 가치들은 이와 같습니다. 첫 번째는 활동을 왜 해요? 기본적으로 사람을 왜 만납니까? 그 안에서는 interpersonal 스킬이 있고 communication 스킬이 있어요. 누군 그러겠죠. 아, 나 엔지니어링 전공이다. 나 뭐 pure science 전공이다. 내가 무슨 communication 스킬이 필요해. 그냥 공부만 잘하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대학교 공동체라는 거, 사회 공동체라는 거. 여러분들이 개인이기 이전에 아니면 개인임과 동시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어느 공동체에 속한 개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나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협동심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활동에서는 이러한 협동심, interpersonal 스킬하고 communication 스킬이 반드시 나와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interest겠죠. 여러분들의 이 활동을 분석한 다음에 얘 관심사는 과연 뭘까?
그게 명확해져야 돼요. 아까 안 좋은 거 제가 말했죠. sporadic한 activities. 그게 왜 안 좋냐면은 관심사가 안 보여요. 이게 과연 뭘 하고 싶은 앤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당연하게 리더십은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커뮤니티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개념이 좀 프로페셔널리즘인데, 이 단어를 쓴 이유는 뭐냐면은 액티비티를 한다라는 거는, 그리고 그거를 꾸준히 한다라는 거는 그 안에 이런 가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약속을 잘 지키는 애고, 타임 매니지먼트를 잘 지키는 애고, 그 다음에 책임감이 있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게 다 전문성이거든요. 전문성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실력이 뛰어난 게 아니에요. 그런 실력은 기본인데, 인간적으로 전문적이다, 아니면은 그냥 전문적이다라는 거는 지식적인 측면이 아니라 책임적인 측면이 강하거든요. 그런 면모들을 학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가치 중심적으로 봤을 때 미국 대학교에서 가장 좋아하는 활동은 뭘까요? 한번 살펴볼 텐데,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거는 아까도 제가 여러 번 반복했지만 활동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활동에서 어떠한 가치를 보는지, 이 부분을 좀 더 집중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일 좋아하는 student government. 좋아요. 이거는 당연한 거겠죠. 그런데 이 안에서 나오는 가치들이 몇 개가 있어요. 우리는 student government 하면은 그냥 회장이라는 단어와 동일시하지만 회장이 아니에요. student government에서 보는 가치는 leadership, competence, community거든요. 먼저 leadership이라는 거는 정의했을 때 남을 위한 헌신입니다. 내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니라, 그래서 student government에서 여러분이 지금 president다, 아니면 leadership 포지션이 있다 하면은 다음 질문에 꼭 대답해 주세요. 내가 과연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아니면 내가 과연 힘들어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아니면 내가 과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나요? 라는 질문에 대답을 해야 돼요. 만약 그거에 대해서 한 게 없다? 아니면 미흡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리더십 포지션이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을 겁니다. 두 번째, competence인데 이건 능력이거든요. 유능함이에요. 솔직히 이 유능함에는 책임감이라는 단어가 강하게 들어가 있는데, 결국 student government에서 내세워야 되는 건 뭐냐면은 내가 진정하게 성실하게 책임성 있게 내 업무를 했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럼 마지막에 student government의 모든 활동의 결과물은 나의 이익을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즉 내가 student government의 회장으로서 무슨 대통령을 만났다,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At the end of the day 뭐가 필요하냐면은 나로 인해 가지고 우리 커뮤니티가 발전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student government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만약 내가 지금 student government에 있다면은 제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질문을 던질게요. 첫 번째, 여러분은 어떠한 리더인가요? 남을 위해서 헌신한 적이 있나요? 그리고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 적이 있나요? 이 질문을 위해서 질문 한번 대답해 보세요. 두 번째, 내가 했던 행동들을 나는 진정으로 책임감 있게 했는지. 그럼 마지막 질문은 뭐냐면은 내가 리더십 포지션에 있을 때 지금 스튜던트 거버먼트가 우리 공동체에 얼마나 기여를 했나요? 이러한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yes, yes, yes 하고 예시가 나온다면은 비로소 스튜던트 거버먼트 활동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만약 없다면은 여러분 반드시 이 세 가지 대답을 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지금 화면에 나오듯이 academic teams예요. 이거는 한국 학생들은 많이 해요. 없어도 많이 만드는 게 이제 science club, business club, engineering club. 좋습니다. 이거 다 좋아요. 특히 이런 academic club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전공과 관련된 클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많은 학생들은 잘하고 있지만 단 여기서 살짝 아쉬운 건 뭐냐면은 많은 학생들이 원서에서 지나치게 대회 중심적으로만 나간다고 돼 있어요.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대회 중심적으로 나가면은 솔직히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진정한 의미를 여기다 더 부여한다면은
결국 우리가 지식을 배우고 나중에 직업을 갖는 이유가 뭡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그 누구에게 도움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카데믹 팀을 했을 때는 항상 멘토링이랑 좀 연결을 해주세요. 다시 강조하지만 아카데믹 팀을 했을 때는 멘토링을 해가지고 학교에서 그 과목을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커뮤니티 아웃리치적인 내용이 들어갈 수 있게 항상 진행해주면은 훨씬 더 좋은 그 가치를 발휘할 겁니다. 왜냐면은 그렇게 한다면은 결국 내가 하는 모든 학업적인 내용은 내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을 위한 거고, 그 다음에 나는 내가 잘하는 걸 가지고 주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제 디베이트 팀인데, 이건 MU에는 아니에요. MU에는 디베이트 클럽이 아닙니다. 디베이트 클럽이 따로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한국 학생들이 많이 안 해요. 많이 안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먼저 언어적인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디베이트 팀이 솔직히 시간 소요가 좀 많아요. 읽을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디베이트 팀은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문과를 가거나 아니면 톱 25 스쿨을 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활동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안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가치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첫째, critical thinking. 뭐냐면은 내 주변에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courage예요. courage는 뭐냐면은 내 의견을 용기 내서 다른 사람에게 논리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라는 능력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면 디베이트 팀에는 항상 끝에 가서는 컴프로마이즈를 하든지 이기든지 아니면 나의 shortcoming을 인정해야 돼요. acceptance. 다른 생각을 받아들인다는 그러한 openness. 이런 게 내포되어 있거든요. 다시 한번 critical thinking, courage and accepting ideas. 이 세 가지 가치들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디베이트 팀은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활동인 것 같아요. 스튜던트 거버먼트 프레젠트보다 디베이트 팀에 있는 게 훨씬 더 많은, 그 다음에 특히 한국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차별화된 본인의 면모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인턴십은 제가 아까 말했죠. 인턴십은 큰 회사에서 하는 것보다는 작은 회사에서 하는 게 더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오랫동안 하세요. 인턴십이라는 건 처음으로 여러분들이 학교라는 보호막 밖에서 이제 사회생활을 하는 건데, 여러분들의 전공 분야에 대한 헌신도 있고 관심사에 대한 탐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타임 매니지먼트도 있고 그 다음에 성실성이에요. 다 놀고 싶잖아요, 방학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나가서 일을 한다는 거는 이 성실성을 보여주는 거니까 다른 걸 다 있더라도 인턴십 옆에는 딜리전스라는 단어를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딜리전스라는 거는 시간의 지속성을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 방학에 인턴십을 할 생각이 있다면은 일주일짜리 하지 마세요. 전혀 필요 없어요. 오히려 4주, 6주, 8주 이렇게 꾸준히 할 수 있는 활동을 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컬처 클럽, 아니면 흔히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인터내셔널 클럽인데, 인터내셔널 클럽은 단순해요. 다이버시티.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제 인터내셔널 아니면 컬처 클럽에서 열이면 열 학생들이 다음과 같은 설명을 해요. The culture club, the Asian club, the Korean club, 아니면 the international club is designed to promote greater integration or advertisement of different cultures. 다양한 문화를 공동체와 공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다. 이건 목적이잖아요. 근데 설명했을 때는 아까 말했듯이 여러분들이 뭘 했냐가 중요하잖아요. 이게 다이버시티거든요. 그런데 1년에 한 번 코리안 나이트 해가지고 사이트로 놓고 거기다가 뭐 비빔밥 나눠주고 김밥 나눠주고 불고기 나눠주는 게 무슨 다이버시티예요. 어떻게 보면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메인스트림 커뮤니티 안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컬처 클럽이 진정한 의미를 가지려면은 정기적으로 특정 문화나 아니면 외국 문화를 지금 미국이나 기타 서방 국가에 있는 나라 문화 안에 소개하는 이런 지속적인 활동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활동, volunteering도 되게 중요하죠. 이거는 제가 매번 강조하고 있지만 volunteering 없으면 안 돼요.
그리고 volunteering은 제가 항상 말하지만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습니다. 작은 거 하면 더 좋고요. 그냥 우리 공동체에 대한 생각이 있는지 그 가치를 보여주는 거니까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술이요. 예술을 봅시다. 미술이 아니라 예술입니다. 예술. 예술에는 미술도 있고 그 다음에 음악도 있겠죠. 아니면 photography도 되고 뭐 기타 등등이 있을 거예요. 이걸 하는 건 뭐냐면은 창의성이에요. 창의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없는 그 무언가를 만드는 게 창의성이 아니라 그냥 세상을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그 상태예요. 아트는 그거를 가리키거든요. 사물을 봐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느껴지는 감정과 아니면 음악을 했을 때 본인의 감정을 표현하는 거니까 아트는 꼭 하나씩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디베이트와 쌍맥으로 좀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Newspaper and Journalism Club이거든요. 특히 여러분들이 사회과학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다면은 Newspaper하고 Journalism을 꼭 해주세요. 이 안에도 또한 두 개가 있는데 Critical Thinking하고 Interest예요. 근데 좀 더 나가볼게요. 좀 더 제가 넓게 설명하자면은 Newspaper하고 Journalism은 어떠한 능력을 보여주냐면은 첫 번째 글쓰기 능력을 보여줘요. 여러분들 글 잘 써야 돼요. 이상하게 들릴 수 있죠. 근데 대학교라는 거는 글을 잘 쓰는 곳이에요.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비판적 사고가 필요하고요. 논리성이 필요하고요. 단어의 풍부성이 필요하고요. 자기 의견이 필요해요. 그리고 다양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뉴스페이퍼하고 저널리즘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 뉴스페이퍼하고 저널리즘은 여러분들이 단순히 학교 내 아니면 내가 속한 커뮤니티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외적인 공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우 넓은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뉴스페이퍼하고 저널리즘, 그 다음에 디베이트 클럽은 반드시 해주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스포츠죠. 스포츠는 두 가지 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꼭 하세요. 진짜 꼭 해야 돼요, 스포츠는. 근데 바시티는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운동만 하면 돼요. 왜냐면 두 번째가 그 이유가 되거든요.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 혼자 사는 사회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라는 거는 이런 팀 스피릿, 이거를 빌드 해주는 기회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운동도 좋지만 중요한 건 단체 운동을 꼭 하세요.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꼭 단체 운동 안 하는 애들을 보면은 소극적이거나 아니면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를 되게 불편해해요. 건강하지 못해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운동은 꼭 해야 돼요. 내가 잘하든 못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운동을 하면은 그 사람의 성격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 대학교들이 특히 상위 대학교들이 운동을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도 이러한 한 개인의 면모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게 운동이기 때문에 운동을 여러분 지금 하나도 안 하고 있다. 당장 내일부터 나가가지고 뛰세요. 당장 내일부터 나가가지고 운동하세요. 운동할 기회가 없다? 그냥 짐 가서 수영이라도 하세요. 운동할 기회가 없다라는 건 변명입니다. 운동 꼭 하셔야 돼요. 제가 좀 끝에는 강력하게 얘기했죠. 왜냐면은 스포츠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스포츠 정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액티비티의 전반적인 거를 다 그냥 나타내 주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액티비티를 봤을 때는 간단해요. 여기서 운동선수 찾는 건 아니에요. 한번 봅시다. 운동선수를 찾는다면은 운동선수 벌써 뽑아갔어요. 또 액티비티를 보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뭐 위대한 베이토벤을 찾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음악 특기생으로 벌써 다 가요. 여기서도 아인슈타인을 찾는 건 아니에요. 아인슈타인이라면 벌써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런 애들은 벌써 데리고 가요. 그렇기 때문에 다 거기서 비슷비슷한 학생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활동에서 활동 자체만을 내세우지 말고 활동 안에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 그걸 확인한 다음에 그 가치들을 나는 실현하고 있다. 그러므로 결과론적으로 내가 뛰어나다는 게 아니라 I am a likable person. 다시 말할게요. I am a likable person. 난 진짜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액티비티는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액티비티를 통해 가지고 내가 위대한 사람? 이런 거 접근하지 마세요. 액티비티를 통해서 호감 가는 사람이 되세요. 오늘 많은 내용을 우리가 했는데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전달된 부분도 있을 거고 살짝 혼돈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은 되게 주관적인 가치들이잖아요.
이런 활동들이란 거는 여러분 개인만을 위해서 디자인해야 되고 여러분들의 개인은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매우 재밌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한번 짜보세요. 혼자 한번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활동들을 평가해 보세요. 가치 중심적으로. 그리고 이 과정에서 질문이 있거나 아니면은 진짜 난 어디서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의문점이 있다면은 지금 나가는 저희 DI 파트너스의 홈페이지로 들어오셔가지고 질문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이메일을 주셔서 질문하시든지 아니면은 전화로 연락을 하고 싶다면은 전화 연락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해 봅시다. DI 파트너스는 그 어떠한 질문도 웰컴합니다. 왜냐면은 대학 입시라는 거는 템플릿이 없어요. 다 여러분들 개인 사정에 맞춰서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즐겁게 한번 같이 해봅시다. 예, 감사합니다.